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전자공학과 김교성 교수입니다.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C 프로그래밍 랭귀지 과정을 강의하고 있죠. 네 번째 챕터로서 변수 타입, 연산자, 그리고 수식 표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코스로는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프리리미너리 챕터하고 프로그래밍 랭귀지 파트가 되겠는데요. 앞서서 튜토리얼 인트로덕션을 마쳤고요. 이번 시간에 변수 타입, 연산자, 그리고 수식 표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먼저 변수 네임을 어떻게 짓는지 그걸 살펴보고요.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샅샅이 검토해 볼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별로 메모리를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타입의 콘스탄트를 어떻게 표현하고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요. 선언하는 방법들도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어서 오퍼레이터 즉 연산자들을 볼 텐데 아리스메틱, 릴레이셔널, 로지컬, 인크리먼트, 디크리먼트, bitwise, assignment, conditional expression 이런 종류가 있고요. 연산 과정에서의 타입 변환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연산의 순서는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하고 상수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확실히 하고 넘어가죠. 이들은 프로그램 안에서 데이터 오브젝트를 처리하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언을 해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선언을 하게 되면은 사용할 수 있는 변수들을 총망라해서 열거할 수 있고요. 그들의 타입이 무엇이고 때때로 그 초기 값을 설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수와 상수에 대해서 어떤 연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떤 종류의 연산을 실행할 건지를 이 연산자, 오퍼레이터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결국 이 연산자와 변수, 상수를 조합해서 만든 수식 표현, 익스프레션이 실제 프로그램에서 처리할 내용을 정의하게 되는 그래서 익스프레션은 어떤 새로운 값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 값이 변수나 함수에 전달되어 저장되거나 사용됩니다. 각 변수나 상수에는 그 변수형이 결정되는데 그것은 결국 어떤 값들이 그 변수에 저장될 수 있고 어떤 연산이 그 변수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C 언어는 안시 표준에 의해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인티저 타입의 영역이 넓어졌고요. 연산 과정에서 중간값에 대한 임시 저장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브록을 참조해 보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수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하는 겁니다. 변수의 이름은 문자들 그리고 숫자들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나오는 글자는 반드시 문자이어야 되고요. 중간에 언더스코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이 언더스코어가 단어와 단어의 사이에 들어가서 변수 이름을 이해하기 좀 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라이브러리에 들어가 있는 변수 이름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변수와 구분되기 위해서 앞에 언더스코어가 붙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언더스코어는 변수 이름을 길게 만들기 때문에 앞서 코딩 컨벤션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언더스코어를 사용하지 않고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사용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더 낫겠다는 것입니다. 대문자하고 소문자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보통 심볼릭 컨스탄트는 모든 글자를 전부 대문자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수 이름이 길어지면 몇 글자까지 유효하느냐 하는 것들이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마다 달라지지만은 인터널 네임일 경우에는 31자까지 그 다음에 익스터널 베리어블까지는 그보다 좀 글자 수가 작아질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6글자만 인식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키워드들은 전부 예약어이기 때문에 키워드로 사용하는 단어들은 변수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지역 변수는 짧게 쓰고 특히 이제 루프 인덱스, for loop에 사용하는 i와 같은 변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짧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익스터널 베리어블은 좀 길게 쓰면은 서로 구분하기가 좋고요. 서로 이름 간의 충돌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 타입과 그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크기를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C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타입은 캐릭터, 인티저, 플로트, 더블의 4가지가 있습니다. 캐릭터는 1바이트를 차지하고요. 보통 문자 하나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티저인 경우에는 시스템마다 다르죠. 그래서 32빗 컴퓨터에서는 보통 32빗, 64빗 컴퓨터에서도 32빗, 그러나 16비트에서는 16빗이 됩니다. 실수를 나타내는 것이 플로트하고 더블인데
플로트는 32빗, 즉 4바이트 안에 싱글 프리시전으로 저장하게 되고요. 더블은 64빗, 즉 8바이트 안에 더블 프리시전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컬러 파이어를 통해서 정수의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숏하고 롱을 사용할 수 있고요. 32빗 컴퓨터에서는 숏의 컬러 파일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16빗이 즉 2바이트가 사용이 되고요. 롱을 사용할 경우에는 32빗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롱의 컬러 파이어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도 있겠습니다. 각 타입의 변수가 차지하는 메모리 크기를 정리해보면 숏 인티저인 경우에 16빗, 즉 2바이트가 사용이 되고요. 인티저의 경우 32빗 컴퓨터에선 32빗이 사용이 됩니다. 롱의 경우에는 32빗 경우에 인티저와 마찬가지로 32빗이 사용이 되고요. 플로트 4바이트, 더블 8바이트의 메모리가 사용이 됩니다. 부호에 대한 컬러 파이어가 unsigned, signed 두 가지가 있습니다. unsigned의 경우에는 양의 값들만 사용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되고요. 그 크기를 좀 더 넓혀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signed는 선언해주지 않으면 디폴트로 모두 signed가 됩니다. 연습 문제가 나왔습니다. 2-1에서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데 그 프로그램은 각 타입별로 나타낼 수 있는 수의 범위를 측정해봐라 하는 겁니다. 즉 값을 0으로 주고 그 값을 계속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면서 나타낼 수 있는 최대값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밖에 실제로 이런 극한값이죠. 극한값은 limits.h라는 파일하고 float.h라는 파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usr/include라는 디렉토리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파일을 확인해서 실제 극한값이 어디까지 되는지 타입별로 확인해보고 비교해보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연습 문제의 해답은 별도의 슬라이드에 제시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실제 작성해보고 결과를 비교해보면 좋겠습니다.